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즐거운 주말 일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말 잘 보내셨나요? 최근 날씨가 이제 황사, 우박 등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런 날씨에는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는 편이 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 제 개인적으로도 좀 건강이 좀 안 좋아져서 그 좋아하는 술도 조금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아파 보니 건강이 최고다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항상 몸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일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횡보가 지속이 되며 암호화폐 시장에 이런저런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북한에 가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북한에 가는 소식이면 좋은 소식은 아니겠죠. 북한의 글로벌적으로 유명한 해커 조직이 있습니다. 바로 라자루스라는 해커 조직인데 이에 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떠한 소식인지 한번 같이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해커 조직 라자루스는 암호화폐 결제 사이트를 해킹했다고 합니다.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의 경우는 암호화폐로 경제하는 소매 사이트를 해킹해 현 시세로 약 7천만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탈취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기반 보안 솔루션 그룹 IB의 블로그에 따르면 라자루스가 BTC 체인저라고 명명된 새로운 악성 코드를 이용해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온라인 상점들을 공격했다고 하는데요. 불과 1년여 사이에 라자루스의 암호화폐 지갑으로 흘러들어간 수익은 약 0.89BTC와 4.38 이더리움이라고 합니다. 현 시세로 7천만 원 정도의 암호화폐를 해킹했다는 소식이죠. 지금 나온 소식으로 보면 해킹치고는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지만 이번 달 1일에 4월 1일에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해킹으로 2년간 약 3,500억 원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탈취했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이에 관한 소식이 우리한테까지 접해진 것이라면 국제적으로 모를 수가 없는 사실이겠죠. 분명 이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을 텐데 하루빨리 글로벌적인 제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소식 하나하나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신뢰를 깎을 리스크가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해킹 소식과 더불어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글로벌 기관들의 가장 큰 논제 중 하나는 바로 암호화폐의 익명성으로 인한 테러 자금 조달 및 자금 세탁 등 불법적인 용도의 사용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와 논의가 효과가 있었던 것일까요? 비트코인의 불법 악용 사례가 감소 중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CIA 국장은 BTC 불법 악용 사례는 감소 중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 중앙정보국 CIA의 국장 대행 마이클 모렐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불법 활동 악용 사례가 감소하고 있다는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비트코인 대신 AECS 등 익명성이 강한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불법 활동 사례가 증가를 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공개성 및 검증 가능성 때문에 불법 사용 활동에 적합하지 않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AECS S라는 코인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마이클 모렐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불법 활동 악용이 실제보다 과장되어 있다 지적한 바 있었다고 하네요. 현재 암호화폐를 이용한 불법적인 사례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예전보다 나오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장의 이야기를 보자면 비트코인보다는 다른 코인을 통한 사례들이 더욱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문제점은 지금 당장 모두 잡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시장이 확장됨에 따라서 18년보다는 19년이, 2019년보다는 2020년이, 2020년보다는 현재가 훨씬 시장이 깨끗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가 보다 확실하게 정해지게 될 경우 지금보다 훨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된 시장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탈중앙화를 표방하며 나온 암호화폐 시장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중앙정부들과 같이 손을 잡고 가지 않으면 지금 성장이 저해되는 것은 슬프지만 인정해야 되는 사실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탈중앙화된 화폐로서 나왔지만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걸어가는 길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새로운 자산이라는 측면이 훨씬 강합니다. 개인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모두 종결되며 국가 간 여행이 자유로워지게 된다면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환전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까지는 새로운 디지털 자산이라는 성격이 훨씬 강하죠. 이뿐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발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이에 대한 하나의 반증이라고 볼 수 있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 댈러스의 연방은행 총재의 입에서 직접 나왔다고 하는데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는 양지로 올라왔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댈러스 연은 총재는 비트코인은 아직 교환 수단은 아니지만 분명한 가치 저장 수단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인 로버트 캐플런의 경우는 비트코인은 아직 교환 수단은 아니지만 분명한 가치 저장의 수단이다 라고 전했다고 하는데요. 캐플런은 현재 연준에서 활동하고 있고 작년 말까지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캐플런은 비트코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은 가치가 있는 저장 수단임이 분명하다 이야기를 하며 가치 면에서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는 교환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채택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차후 바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화폐로서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가치도 열려있다 보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이것은 혁신이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들을 함께 봐야 한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이야기들을 볼 때마다 소름이 돋는 것 같습니다. 정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인식을 생각했을 때 현재 연방은행 총재의 입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이 참 놀라울 따름인데요. 심지어 혁신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죠.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지금 변화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은 절대로 일개 국가가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례로 영국의 경우는 마차 산업이 상당히 발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내연기관의 발전으로 자동차가 탄생하던 시점 본인들의 마차를 포기하지 못하고 고집을 하다 자동차 부분에서 상당히 뒤떨어졌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탄생으로 모든 금융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화폐부터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화폐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과언이 아니며 먼 훗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눈앞에 닥친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캐치하며 부의 이동처를 알고 투자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쩌면 인생에 다시 없는 기회를 잡은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시겠죠. 전 세계의 부가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말이냐? 이에 대한 저의 대답은 맞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으로 부의 이동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더욱 많은 유동성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의 100%는 없지만 너무나 세계가 그리고 금융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두 눈으로서 확인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지 마시고 장기적인 펀더멘탈을 보시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온 이제 흔히 코인이라 불리우는 투자자분들이 너무 급등하는 코인을 따라 가시는 경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것은 투자가 아닙니다. 투자라는 이름의 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의 자금이 10배, 100배가 되었을 때도 지금의 방법으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현재 아닌 투자 방법을 되돌아보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얘기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18년부터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에게 수많은 기대감과 실망감을 주었던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ETF 소식인데요. 암호화폐 시장에서 ETF를 이야기하면 당연스럽게도 비트코인 ETF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기사 내용에서 처음 들어본 단어인 것 같은데 이더리움 ETF가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캐나다에서 소식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현재 캐나다의 경우는 많은 비트코인 ETF가 이미 상장되어 있죠. 암호화폐 시장 측면에서 볼 때 미국보다 캐나다가 훨씬 수용적인 것 같습니다.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에서 출시 예정인 이더리움 ETF 3종 트리오 헤드라인을 멋지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규제 당국의 경우는 3개의 이더리움 ETF를 승인했다고 합니다. 3종의 경우는 이제 첫 번째로는 퍼포즈 인베스트먼트, 두 번째로는 이볼브 ETF, 세 번째로는 CI 글로벌 자산 관리라고 합니다. 이들은 다음 주 화요일부터 정식 거래가 시작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밑에 내용은 미국에서의 ETF가 빈번히 거절이 됐지만 지금은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러한 내용이라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은 암호화폐 시장 역사적인 측면 이정표적인 해가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벤트 중 하나가 미국에서의 ETF 승인인데요. 현재까지는 많은 비트코인의 ETF 신청 기업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절을 계속 당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기존의 미 SEC의 위원장이었던 제이 클레이튼의 경우는 비트코인에 관해서는 이제 문외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SEC 위원들 또한 지금의 SEC는 구시대 적인 발상에 빠졌다라며 신랄한 비판을 할 정도였지만 현재 5월 중으로 임명이 될 캐리 겐슬러의 경우는 암호화폐 교수를 역임할 정도로 암호화폐 시장과 그리고 블록체인에 관해서 정통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인물이죠.
특히 ETF에 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5월 중으로 지금 임명이 되고 있죠. 이뿐 아니라 지금 기존에는 자산 운용사들만 신청을 했다면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 뉴욕 멜론은행의 합류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며 판 자체가 바뀐 상태입니다. 5월 중으로 나올 바네크사의 ETF 가능 불가능 여부가 더욱 긍정적인 분위기로 바뀐 상태인 것 같은데요. 만약 승인이 된다면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한 연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과연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3년 뒤, 5년 뒤 지금과는 얼만큼 달라질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안보감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지금 전날보다 2포인트 내린 76포인트를 기록하며 투자 심리가 소폭 위축됐으나 극단적인 탐욕 단계는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됩니다. 지금 암호화폐 가격이 6만 4천 달러까지 상승을 했다. 지금 6만 달러 초반까지 6만 달러대에서 다시금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격보다 더 떨어져도 절대로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정말 망한다, 없어진다라는 소식 때문에 떨어지는 거면은 당연히 이제 팔고 빤스런 해야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 중단기적인 정말 그 단기적인 가격에 오르고 내림, 즉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는 것일 뿐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 펀더멘탈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이 단기적인 변동성에 일일비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분산 투자하시며 대출받지 마시고 여유 자금으로 꾸준히 오래 시장과 함께 걸어가는 방식의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은 1.8% 하락한 6,750만원대, 지금 이더리움이 4.8% 하락한 257만 9천원대, 3위의 바이낸스는 1.82% 상승했습니다. 58만 1천원대, 4위의 XRP는 3.5% 하락한 1,716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51.5%로 암호화폐 시장이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네요.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